천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한 편이 서점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단종의 이야기가 이제 책장 위로 옮겨붙으며 전국의 독자들이 서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화 흥행을 넘어 역사 속 비운의 임금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출판 시장 전체를 뒤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천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자 비운의 임금으로 역사에 기록된 단종의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개봉 직후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일 박스오피스 정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극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과 함께 젊은 세대까지 폭넓게 극장을 찾으며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인기는 단순히 극장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단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되면서 그 열기가 고스란히 서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종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만큼 단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요즘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영화 한 편이 한 나라의 독서 문화를 바꾸어 놓는 보기 드문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서점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이 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보문고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왕과 사는 남자의 공식 개봉일인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조선 왕조실록을 키워드로 한 도서들의 판매량이 개봉 이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증가세를 넘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1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어 영화의 흥행이 도서 판매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수치로도 뚜렷하게 입증됐습니다. 교보문고 측은 영화의 흥행이 판매량 증가에 명확히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왕조실록 관련 도서 판매가 급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단종의 삶과 그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럽게 그 배경이 되는 실제 역사 기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각 왕의 재위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로 단종에 관한 기록도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픽션과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특히 주목받은 도서들이 있습니다. 설민석의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 한 권으로 읽는 조선 왕조실록, 왕이 들려주는 조선 왕조실록 등이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독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 권으로 구성된 이덕일의 조선왕조실록 시리즈 중에서는 세종, 문종, 단종 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판매 순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책은 영화 속 단종의 부왕인 문종, 그리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 단종의 시대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영화의 열풍이 단순히 역사서 판매에 그치지 않고 무려 100년 가까이 된 소설의 재출간 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현대 문학의 거장 이광수가 쓴 소설 단종애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광수는 1892년에 태어나 1950년에 생을 마친 작가로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집필한 단종애사는 1928년부터 1929년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역사소설로 비운의 왕 단종의 삶과 죽음을 문학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데 이광수가 1950년에 사망했으므로 단종애사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 법적 조건과 영화의 폭발적인 흥행이 맞물리면서 여러 출판사가 동시에 단종회사 출간에 뛰어드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출판사 세움에서 단종회사 신판을 출간하였고, 출판사 열림원과 더스토리에서도 각각 출간을 앞두고 예약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세 곳의 출판사가 동일한 작품을 거의 동시에 내놓는 것은 출판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움 출판사에서 나온 단종회사는 지난 3일 기준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 소설 부문에서 22위를 기록하였고, 전날보다 무려 14계단이나 급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커뮤니티에서는 단종회사를 읽은 독자들이 감상을 나누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으며, 영화와 소설 속 장면을 비교하거나 실제 역사와 다른 점을 토론하는 게시물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쓰인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종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를 둘러싼 비극적인 서사가 현대 독자들의 감성에도 충분히 와닿는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근대 국어로 쓰인 문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무게와 문학적 깊이가 영화와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독서 문화와 출판 시장에 이토록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 관련 원작 소설이나 동명의 책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경우는 영화의 원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역사서와 문학 작품 전반의 판매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영화가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 대중에게 역사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적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판계 관계자들도 이번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침체돼 있던 역사소설 및 역사서 부문이 영화 한 편으로 인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출판 시장 전체에도 반가운 신호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광수의 단종회사처럼 근대 문학의 고전들이 젊은 독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우리 문학유산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할 경우 관련 도서들의 판매 상승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 관련 도서와 단종회사의 인기가 영화의 흥행과 함께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출판사들도 단종 관련 도서를 추가로 기획하거나 기존 절판 도서를 복간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점가의 단종 할인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영화 한 편이 서점가를 바꾸고 100년 가까이 된 소설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다시 올리는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종이라는 비운의 왕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그의 이야기가 스크린과 책장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나서 단종 관련 책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광수의 단종회사를 직접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문화, 역사, 트렌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